봅시다. 오늘 34번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을 했고요. 문제풀이 한번 봐볼게요. 자, 점 2,a랑 b,4가 서로 원점 대칭 관계네. 자, 원점 대칭 관계라는 건 어떤 거였더라?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있다. 이 점의 좌표가 a, b면 이 원점에 대해서 이 같은 거리만큼 움직인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됐었죠. 그러니까 x랑 y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2,a랑 b, 마사가 서로 원점 대칭이래. 그럼 뭐야? x 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 좌표의 부호가 바뀐 거라고. 이 b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4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거겠죠. 자, 37번 같은 문제는 자, 마이너스 2,a를 처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자,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이 점이 x축 대칭이니까 이 점으로 옮겨진다고. 이 같은 거리만큼.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y의 부호가 바뀌죠? 자, x축 대칭 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요놈 x축 대칭 감하고 자, b,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6이 원점 대칭이래요. 자, 원점 우리 방금 했었죠? 원점 대칭은 x, y 부호가 둘 다 바뀐다.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둘이가 같대요. 둘이가 같대요. 자, 둘이가 같다라는 건 좌표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a랑 6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2가 되겠네요. 자, 38번은 우리가 반드시 그려봐야 돼요.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점 P가 4,1에 4,2면 여기 있을 거예요. 4,2 이 점이 점 P예요. 근데 이 점이 X축 대칭하면 P 4,2가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이면 이렇게 옮겨지라는 거겠죠? 이 점의 좌표가 A.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자, Y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옮겨지겠네. 여기 마사니까 이 점의 좌표가 B.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원점 대칭이면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죠? 이 점의 좌표를 C. 자, 이렇게 찍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이 세로의 길이가 몇이죠?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세로의 길이가 4고 가로의 길이는 마사에서부터 4까지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그래서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본 거고 우리가 그 다음 볼 거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 우선은 이 그래프라는 걸 지금 계속 그리고 있었어. 사실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으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먼저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변수가 중요해요. 변수. 자, 변수가 뭘까요? 변수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변수.
얘들아 변수 어디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요? 아닌데 들어봤는데 쌤이 썼는데 변수라는 말. 이거 변수인데 이러면서. 오케이 알겠어. 자 소원이 변수 어디서 들어봤죠? 변수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어? 자 이제 수학에서 변수라는 건 변할 수 있는 문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변할 수 있는 문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할 수 있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야. 누가? 값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x랑 y를 되게 많이 써요. x랑 y를.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면 그릴 때, 이 평면좌표 그릴 때 x축, y축 이렇게 그리잖아. x축, y축. 얘네들이 바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원들이. 변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이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x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볼 거고, 왜냐면 우리가 수를 셀 때도 1, 2, 3, 4 값이 커지는 걸 볼 거잖아.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볼 거고,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프가 위로 가고 있는 건 그래프가 올라간다 또는 증가한다. 내려가는 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크게 모양은 세 가지예요. 자, 어떻게 세 가지냐면 자, 1번, 2번, 3번 모양이에요. 자, 1번은 뭐냐면 처음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는 거고, 2번은 일정하게 직선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3번은 천천히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냐면 이 직선이 기준이에요.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1번 봐봐. 처음에 이거 직선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쌤이 그린 거 봐봐. 직선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지. 갑자기 팍 증가했다라는 거야. 갑자기 팍.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증가하는 거고, 얘는 처음에 직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파바바박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야. 처음에 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엄청 직선 처음에 이렇게 증가했을 때가 기본이야. 근데 갑자기 팍 증가해버렸어. 아니면 천천히 증가했어.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한다. 뭐 급격히 증가한다. 또는 급격히 뭐 천천히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감소하는 걸 봐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자, 엄청 쉬운 거 일단 일정하게 감소하는 건 누굴까요? 그쵸? 일정하게 감소하는 건 2번이겠죠? 그러면 엄청 빠르게 감소하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건 누굴까요? 왜 1번이에요? 1번 같다고요? 1번이에요, 1번. 봐봐. 얘를 기준으로 누가 더 밑에 있어? 1번이 밑에 있죠? 1번이 확 감소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3번은 처음에 별로 감소를 안 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한번 봐봅시다. 자, 39번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깜짝이야. 39번 보시면 자, 40도
40도에서 80도까지 되는 게 몇 분 걸렸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그래프 보실 때 x 변수가 뭘 나타내는지를 봐야 돼. x가 뭘 나타내고 y가 뭘 나타내고 있어? 문제 빨리 읽어봐. 뭐라 돼 있어? y가 뭐고 x가 뭐래? y는 온도고 y도고 x는 x분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자, 40도에서 80도까지래. 그러면 여기 40도에서 이렇게 점점점, 80도에서 점점점 이렇게 해봐. 40도랑 80도 이렇게 체크해봐. 자, 40도에서 쭉 가서, 자, 이렇게 X축으로 가봐. 거기가 몇 분이에요? 세리야, 여기 몇 분이야? 40도에서 쭉 가가지고 내려가면 여기 몇 분 나왔어? 책에 보니까 2분 나왔어요. 1분이요. 네? 1분. 몇 분이라 했어, 방금? 몇 분이라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다섯 건. 80분이라고 한다. 80분 걸려요. 자, 80도는, 자, 미나야, 80도는 몇 분이래? 80도 몇 분이야, 미나야? 저기 쭉 가서 밑에 X축으로 내려가봐. 80도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쭉 가.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거기가 X가 몇이야? 6이죠. 그러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분 정도 지나야 40도가 되는 거고 6분이 지나야 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40도에서 80도까지 갈 때 몇 분 걸렸죠? 4분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1번 한번 41번 한번 봐볼까요? 41번은 지금 여기가 y 킬로미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분이래요. 그래서 10, 20, 30 너무 간격 좁은가? 그거 없나? 그 다음에 2, 4, 6. 자, 처음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20분. 그 다음에 20분일 때 여기 지나가야 되네. 생겼고, 그 다음에 30일 때 여기 지나가야 생겼고, 40일 때 7.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프가. 누구냐면 도희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직선 도로를 움직일 때 x분에서 처음 출발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y가 뭐라고? 출발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처음에 출발 지점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랬는데 다시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거리 이 y가 뭐라고? 이 출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얼마만큼 떨어졌냐? 그럼 잘 보세요. 쌤 여기 봐봐. 여기 쌤을 봐. 쌤을. 자, 쌤이 여기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지점으로 가까워졌다는 거,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 반대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도희가 출발한 후 세 번째로 방향을 바꾼 거. 자, 그럼 언제 처음 방향을 바꿨죠? 여기 한 번. 또 여기가 어딘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럼 세 번째 방향을 바꿨을 때가 몇 킬로미터 떨어졌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몇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여기 쭉 가보면 여기가 몇 킬로미터야? 5킬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또는 그게 몇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분으로 가서 20분일 때 세 번째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죠.
하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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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 나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왜 손 들고 서 있어? 그래, 손만 들고 있어 그럼. 왜 손 안 들고 있지? 아니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어디냐? 아, 너무 그게 귀찮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또 어디 봐? 왜 벽을 보고 있지? 벽에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왜 벽을 보고 있지? 자, 이거 보세요. 자, x는 뭐냐면 시간이고 y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예요. 자, x는 시간을 알겠고 y가 뭐라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 높이가 뭐 하고 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높이 안 바뀌었어요.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 기구가. 여기 일정하게 있다가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점점. 자, 그러면 지면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래. 그럼 몇 분 걸린 거야? 처음에 0이 됐다가 언제 다시 0이 된 거죠? 10분일 때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분 걸린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10분 걸린 거예요. 10분 걸린 거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을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자, 이거 봐보세요. 얼마만큼 이동했냐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 봐야 돼. 자, 처음에 올라가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가? 3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멈췄을 때 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안 움직였지. 다시 이제 또 어디까지 올라가? 70까지 올라갔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70 올라갔네. 그리고 내려오고 내려왔죠. 다시 70만큼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140m만큼 움직인 거라고. 자, 44번은 그래프가 괴랄하게 생겼어. 증가하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살짝 이렇게 생겼다가 멈췄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가 A라는 지점이에요. 자, 이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A의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변수부터 x는 시간이고 여기 시간이래요. 시간이고 y는 드론의 높이예요. 자, 그럼 드론의 높이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고 있어? 드론이 다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드론이 증가하고 있다. 몇 번이야?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직선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누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까? 속도가? 첫 번째 걸까? 두 번째 걸까? 두 번째 거예요. 왜?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올라갔으니까. 그럼 A번 봐봐요. A 봐봐요. A 어때요?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빠르게. 그럼 뭐야?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3번이겠죠? 근데 모양이 직선이니까 어떻게? 빠르게 일정하게. 빠른 속도로 일정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빠르게 일정하게. 그래서 3번하고 5번이 되겠죠. 자, 48번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저기에다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물의 높이를 그려보라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좁으니까 높이가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와? 빠르게 올라와? 높이가 통이 좁았다가 넓어지잖아. 그러면 물은 일정하게 넣을 건데 통에 물이 빨리 차겠어? 천천히 차겠어? 좁으니까? 빨리 차겠죠. 좁잖아. 좁으니까 빨리 차겠지. 그러다가 이제 넓어졌으니까 천천히 차겠죠. 그럼 높이가 어떻게 돼? 빠르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에요? 빠르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통이 잘 보세요. 통의 모양이 높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이 안 바뀌죠. 그러면 차는 속도는 일정하게 올라올 거라고. 그러다가 더 넓은 범위를 만나면서 천천히 찰 거잖아. 그러면 빠르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51번 봐보세요. 51번은 모양이 약간 바나나 우유 같이 생겼죠. 그쵸?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이 생겼잖아. 빙바우. 근데 얘가 높이가 처음에 어때? 높이가 여기 밑에가 좁아. 자, 여기 봐봐 얘들아. 높이가 좁아. 그러면은 처음에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밑에가 좁아. 그럼 높이가 처음에는 빠르게 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높이가 좁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높이가 천천히 차겠죠. 그럼 어떤 모양이겠어?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오다가 느리게 물을 빼는 거구나. 그럼 물을 빼는 거니까 처음에는 높이가 빠르게 감소해요. 빠르게 감소하다가 천천히 감소하겠죠. 그게 몇 번이에요? 아니죠. 모양이 이번에는 직선 모양이 아니에요.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잖아. 그쵸?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처음에 빠르게 감소해. 빠르게 감소하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다가 다시 이 부분을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감소하다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몇 번이 나와요? 5번이 나와야 봐봐. 물이 빠져. 그러면 여기 높이가 처음엔 어떻게 되겠어? 엄청 빨리 감소해. 엄청 빨리 감소해서 내려오다가 이 지점부터는 다시 천천히 감소하다가 빠르게 감소할 거라고. 그래서 이 모양이니까 5번이에요. 5번. 자, 제가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은 뭐냐?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예요. 쌤, 다음 이제 넘어갔어요. 어디 피고 있어, 혼자?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적을 것도 없었어요. 적을 거 없었어요. 저 그림밖에 안 그렸어요. 그것도 그냥 모양밖에 안 그렸어요. 다시 풀어보세요. 베끼지 말고 제 거잖아요. 풀이는 왜 내 풀이를 뭘 훔쳐가? 그런데 안 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세린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쓴 풀이는 사실 안 적는 게 맞아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앞에 쓴 풀이는 안 적고 그냥 봤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적어놓으면 어떻게 다 책에다 적어놨다 노트에 적으면 땡이잖아요. 다시 안 풀잖아요. 아싸 개꿀 한 문제 감소했다. 오늘 할 거 한 문제 줄였다. 숙제 한 문제 줄였다. 아싸 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수학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쓰는 풀이는 사실은 간단하게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쌤이 식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것만 적어놓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쌤이 어떤 포인트, 자 쌤이 문제 풀 때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보 막 책에 있는 거 다 적어? 문제를 다 적지 않고 어떤 거 포인트만 몇 개 딱딱딱 쓰잖아. 쌤이 어떤 포인트를 쓰는지만 체크하는 거야. 그런 것만 체크하는 거야. 왜 이 포인트만 쌤이 체크하셨지? 아 이게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구나.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런 포인트가 되는지를 체크만 하고 쌤의 풀이는 베껴 쓰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면 답지 베끼는 거랑 뭐가 다른데? 쌤 거 풀이 베꼈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풀이를 베꼈으면 그게 답지 베껴서 푸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수학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쌤들이 체크하는지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풀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뭘로 적는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칠판에 적어놓는가, 그것만 체크하시라고. 알겠니? 알겠니? 쌤 뭐라 했어? 네. 뭐라 했는데 내야? 베끼지. 베끼지 말고 뭐 해라? 그냥 풀어라. 또 귀뜸으로도 안 듣는구만. 이어폰 꺼져? 야, 왜 그런지 알았다. 뚜껑을 덮고 다니니까 그렇지, 머리카락으로. 귀를 뚜껑 덮고. 귀를 오픈해, 빨리 이렇게. 오픈해. 왜 안 돼? 더 예뻐요. 아니에요. 이것도 패션이에요. 아니에요. 안 어울려. 장난이야. 자, 정비례 볼게요. 우리 정비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변수 x, y의 관계가 일정하게 똑같이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1, 2, 3, 4, y가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죠. 그럼 y값도 똑같이 2배가 되고, x가 몇 배가 됐죠? 3배가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y의 값도 똑같이 3배가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표현을 해요. 정비례. 그래서 여러분 규칙과 대응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전거 바퀴가 처음에 2개야. 자전거 2대면 바퀴가 몇 개야? 4개야. 자전거가 3대면 바퀴가 6개야.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정비례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정비례는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y는 a 곱하기 x, ax 꼴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정비례의 식이에요. 정비례의 식. 정비례의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정비례의 관계식. 자, 그래서 이 정비례의 관계식에서 요놈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우리 그래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자, 어떻게 크게 두 가지냐가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놈하고 y는 ax, 이렇게 생긴 놈하고 똑같이 둘 다 y는 ax 꼴인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 a의 값이 양수일 때 모양이고 a의 값이 음수일 때 모양이에요.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을. 자, 그러면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 공통적인 특징. 자,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원점을 지난다. 또 무슨 특징이 있죠? 둘 다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프가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요? 직선 모양이에요. 직선 모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저 a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y축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커졌으니까 얘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어서면 누구에 더 가까워져? y축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절대값 a가 감소하면 그럼 반대로 누구에게 가까워지겠어? 점점 누울 거야. 감소하니까 누워. x축에 가까워진다고. 이게 일단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 a가 양수일 때는 x값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한다. 우상향,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a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x값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돼? x값이 증가할수록 그래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린아? 떨어지고. 그렇죠. 내려가고 있죠. y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하향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사분면 봐야 되죠. 자, 이 빨간색 a가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지나요? 몇 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지나요? 제1 사분면, 제3 사분면 지나고 있고, 얘는 제2, 제4 사분면 지나고 있죠. 제1, 3, 4분면. 요놈은 제2, 4, 4분면을 지나고 있죠. 이렇게 특징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비례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1번. 정비례하는 거, 자, 이거 정비례하는 거 찾아보래요. x의 2배보다 이만큼 큰 수래. 자, 정비례 관계식 어떻게 나와야 돼? 요렇게 나와야 돼. y는 ax로. 그럼 여러분들이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1번. y가 뭐래? x의 2배보다 이만큼 큰 수래요. 이거 정비례일까요? 정비례일까요? 아니에요. 넣어보면 돼요. 자, 1 넣었을 때 x가 2일 때 y가 몇이야? 4죠. x가 2일 때 y가 몇이야? 6이죠. 자, 2배 됐는데 y가 2배 됐어요? 2배 아니죠? 정비례 아니라고요. 자, 2번. 자, 분속 xm로 600m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정비례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볼 반비례예요. 반비례. 자, 3번. 자, 밑변의 길이가 4하고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2x죠. 얘 정비례네요. 자, 4번. x개의 3,000원 젤리 1개의 y 가격이래요. 자, x개 3,000원이면 1개 얼마야? 2개의 3,000원이면 1개는 얼마야? 1,500원이죠. 3개의 3,000원이면 1개 얼마야? 1,000원이죠. 그러면 1개의 가격 y는 뭐야? 1개의 가격 y는 x분의 3,0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5번. 박물관 입장료 1인당 1,500원일 때 x명의 입장료. 자, 그럼 y는 1,500x죠. 요놈도 정리되네요. 자, 4번.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 이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한다? 정비례라고 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x값 어쩌고저쩌고 해서 y값 어쩌고저쩌고 쭉 밑줄 그어서 정비례라고 써놓으세요. 정비례. 4배가 되고까지를 밑줄 그어서 정비례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정비례식의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다? y는 뭐 x? ax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제 이 a의 값을 구해줘야 돼. 관계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해볼 거야. 자,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에서 줘요. x가 2일 때 y가 몇이래요?
y가 마이너스 14래요. 그럼 넣어보는 거야. 뒤 x가 1에 그러면 2 곱하기 a가 y 마이너스 14래요. a의 값은 몇인가요? 7 7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러면 관계식을 우리가 똑바로 세울 수 있네. 관계식 똑바로 세우면 뭐야? y는 마이너스 7x예요. 자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8일 때 x의 값을 구해보래요. 7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8이래요. 그럼 x는 몇이다? x는 여기 막 7이죠? x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은 표를 완성시켜 보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2배, 3배, 4배 어쩌고 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무슨 관계다? 정비례 정비례 관계다. a일 때 8이고 마이너스 1일 때 4고 3일 때 b고 c일 때 마이너스 7이래요. 자, 이거 숫자 한번 맞춰봅시다. 자, 똑같이 감소해요. 자, 그러면 여기 y가 어떻게 됐어요? 8에서 4 되려면 뭐 해야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똑같이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자, 내가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가보세요. 자, 4에서 8이 되려면 몇을 곱해야 돼요? 몇 곱해야 돼요? 2 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2를 곱하면 되겠죠. a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 세워볼까요? 자,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4래요. 정비례니까 y는 소문자 ax고 마이너스일 때 4래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4다. 그러면 a는 몇이다? a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2x니까 뭐야? a를 구하려면 y에다가 8을 넣어서 a값 구하는 거고 자, x에다 3 넣으면 b가 나오고 y에다가 마이너스 7 넣으면 c가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서 대입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다음 7번. 유정이가 시간당 일정한 양의 수액을 맞을 때 5분당 25ml가 투여가 된대요. 자, 5분당 25ml래. 그러면 자, x분 지났을 때 y ml가 투여가 된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여된 양도 똑같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게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 정비례. 그러면 y는 ax로 식을 세운 다음에 몇 분 지났더니 몇 ml가 들어갔다고? 5분이 지났더니 몇 ml가 투여됐다? 25ml가 투여가 됐다. x가 5일 때 y가 25라는 거죠. 25 맞죠? 그러면 요놈으로 관계식을 세워볼게요. 자, 5분 지났대요. 5a가 25다. a는 5가 되겠죠? 그러면 관계식이 뭐다? y는 5x가 관계식이다. 자, 그래서 500ml 수액이 모두 투여가 돼야 되는데요. y가 500이 다 되려면 몇 분 걸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500이 다 투여가 되려면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몇 분? 100분이죠. 5x가 50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00분이 걸린다. 자, 여기서는 뭘 x로 잡고 뭘 y로 잡을지를 다 줬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를 진짜 풀면 안 줘요. 뭘 x로 잡고 뭘 y로 잡을지. 여러분들이 x, y를 잡아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생각을 해봐. 시간이 지나야 약이 투여가 될까요? 투여가 돼야 시간이 지나는 건가? 그럼 약을 안 넣으면 시간이 안 지나는 건가? 그치? 시간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건 누구야? 시간이잖아. 그 시간을 x로 잡는 거예요. 자, 용수철에다가 추를 달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났으니까 추를 다는 거야? 추를 달았으니까 늘어나는 거야?
달았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x가 추가되는 거예요. 무게. 어떤 걸 했을 때 바뀌는 애가 y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준다. 무게의 추를 늘린다. 시간이 지난다. 이런 게 x가 되는 거라고. 자, 10번 봐보세요. 구두 한 켤레에 얼마래? 한 켤레 25,000원이에요. 6,500원. 25,000원짜리 구두가 있나봐요. 왜 이렇게 싸지? 여기서 20%의 이익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X켤레를 자 그럼 20%만큼 이익을 붙이면 얼마에 팔겠다라는 거야? 식이 뭐야? 20%만큼 이익을 붙이겠대. 25,0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을 곱하면은 80%만큼 할인해 준 거잖아요. 그만큼을 더해줘야지 원래 가격에다가. 그래서 25,000원 곱하기 100분의 120을 계산하면 되죠. 공 2개 지워서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죠? 50에 20이니까 얼마냐? 3,000원이야? 3만원 아니야? 3만원? 5,000이에요? 아, 더 해야 돼요? 250 곱하기 120, 25 곱하기 12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공 2개 붙였으니까 3만원 맞잖아요. 넌 뭔 말하는 거야? 5,000원을 더해줘야지 이익을 붙였다 했잖아. 그럼 원래 가격에다 그만큼의 가격을 더해줘야지. 맞았어요. 저 이거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이상한 소리 했잖아. 인상 쓰지 마. 너 지금 이마에 주름 생겼어. 자, 이렇게 3만원에 팔고 있죠. 3만원. 자, 3만원에 팔 건데 한 X켤레, 자, 한 켤레 팔면 그럼 얼마 버는 거야? 5,000원. 잠깐만. 판매 이익을 Y라고 하기로 했네. 판매 이익. 판매 이익이에요, 이익. 그럼 얼마예요? 판매 이익. 5,000원이네요. 그러면 미안. 그쵸, 5,000원이죠. 한 켤레 팔면 5,000원만큼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한 켤레 팔면 얼마다? 5,000원이죠. 두 켤레 팔면 얼마죠? 10,000원을 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야? 늘어날수록 가격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잖아. 이익의 가격이 정비례 가격이에요. 정비례 관계. 그래서 Y는 AX로 잡고 자 A가 그럼 얼마예요? 5,000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은 Y는 5,000X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12켤레 팔았대요. 그럼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5,000 하면 얼마야? 6만이죠, 6만? 6만원만큼 벌겠네요. 자, 11번은 형우랑 연희가 있는데 일 관련된 문제네요. 형우는 혼자서 하면 일주일 걸린대. 우리 1문제는 어떻게 하라 했어? 전 하루 하는 양을 구해보라 했잖아. 전체 양을 1로 잡고 일을 하는데 일주일 걸렸으니까 형우는 하루에 7분의 1만큼 일하는 거고 연희는 4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연희는 하루에 4분의 1만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일한대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양은 얼마야? 7분의 1과 4분의 1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8분의 11만큼 일해요. 함께 하면 하루에. 자, 이렇게 했을 때 X1 일한대요. 그러면 X1 일하면 어떻게 된다? 하루 일하면 28분의 11, 이틀 일하면 28분의 22. X가 2배 증가되면 Y도 똑같이 2배 증가되는 정비례 관계죠. 그래서 식은 Y는 28분의 11X다. 이게 이제 정비례 관계식이 되겠죠. 관계식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